이번 영상은 2024년 한의학과 합격생 수시 성적 공개 및 2025년 수시 지원 성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의대 증원 확정이 2024년 5월 31일 발표되어 한의대까지도 영향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의대는 통합 전형이 있는 경우 인문계 학생들의 영향력이 크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순수 이과만 모집하는 전형은 의대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한의대의 경우 경희대, 가천대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지방에 있기에 지역 인재 할당이 큰 대학의 경우 수도권 학생 지원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또한 수학 통합으로 인해 문이과 통합 모집이 많아지면서 문과 상위권이 한의대로 몰리기에 성적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지만 아무래도 의대 증원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25년은 잠시 성적이 하향하는 추세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나다 순으로 2024년 수시 성적 및 2025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천대부터 보겠는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강점 대학입니다. 먼저 가천대 자연계 친화대학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수학은 미적 기하, 탐구는 과탐을 선택하고 2합 2등급으로 최저가 높은 편입니다. 먼저 수능 최저에 보시게 되면은 과탐 옆에 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과탐 두 과목을 보고요. 두 과목 평균을 보기 때문에 절사가 아닌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탐 하나가 1등급이고 다른 하나가 2등급이면은 1.5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절사는 1등급이 되지만 평균은 2등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의학과 교과 같은 경우 학생부 우수자에서 5명 모집을 하고요. 교과 100%로 진행을 합니다. 농어촌 1명 모집을 하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에 보면 2.5로 돼 있죠. 과탐은 소수점 절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 7명 모집을 하는데요. 학종은 2023년 12명에서 2024년 10명으로 줄었고요. 2025년 7명으로 이제 3명이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1단계는 4배수에서 5배수로 증가를 했는데요. 모집 인원이 계속 줄기 때문에 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천대학교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10명 모집에 32.3대 1이었고요. 70% 컷 기준 3.47이 나왔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39대 1이었고요. 70% 컷 기준 1.12였고요. 90% 컷 기준 1.13이 나왔습니다. 농어촌은 1.24가 90% 컷 나왔는데요. 의대 증원 여파가 있어서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1.1등급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1.2까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 1.3에서 1.6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사고 기준으로는 2.3에서 한 2.6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 대학입니다. 먼저 경희대의 경우 수능 최저가 탐구 1개에서 2개 평균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학 탐구 영역 구분 제한을 풀었는데요. 먼저 교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국수 영탐, 탐구는 이제 2과목 평균이고요. 탐합 4등급에 이제 한국사가 5등급이 됩니다. 교과 종합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문과, 이과에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문과가 이과로 지원하고 이과가 문과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원이나 전형 방법은요. 전형과 동일하고요. 바뀐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70%에 교과 종합평가 30%가 들어가고요. 자연계로 8명, 인문계로 3명을 모집하는데요. 교과 종합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신만 좋다고 합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학종의 경우는요. 자연계 22명, 인문계 9명을 모집하고요. 면접 30%가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2024년부터 재시문 면접이 폐지되고 서류 확인 면접이라 면접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 서류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은 이제 논술 100%를 보기 때문에 내신은 이제 보지 않고요. 자연계 16명, 인문 5명을 모집을 합니다.
2024년도 경희대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과 같은 경우 인문계 3명 모집을 하는데요. 70% 꺾기준 1.04가 나왔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58등급이 나왔고요. 학종 인문계 같은 경우는 1.27등급, 한의학과 자연 같은 경우는요 1.38이 나왔습니다. 자연계 교과의 경우 학종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2등급대 합격자 나온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다음 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분포표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의 경우 순수 성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희대의 경우는 교과 종합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생기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거의 1등급 초반에서 다 끊겼고 이제 1등급 뭐 중후반에 아예 이제 합격자가 없는데요. 자연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2등급대에도 2명의 합격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종의 경우는요, 오히려 이제 교과보다 더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문계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교과에서는 2등급이 2명이 있었지만 학종에는 1명밖에 안 보이죠. 그만큼 이제 학종과 교과의 차이가 자연계에서는요,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인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 인문계는요 1.0등급 이내에서 나올 것 같고요. 자연계는 1.3등급 이내에서 이제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는 1.2에서 1.3등급대가 이제 많이 몰릴 것 같고요. 평균 점수는 한 1.5에서 1.6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술은 내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구분하지는 않고요. 자연계 교과와 학종의 점수벽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최저 뚫을 자신만 있으면요. 오히려 학종을 보는 것보다는요. 교과 지원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한의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형이 매우 복잡하지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한의대도 경희대처럼 인문계와 자연계가 구분되는 대학인데요. 대구한의대 전형이 너무 많아서 교과와 학종을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구한의대 2025년에 크게 바뀐 점은요. 교과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과 면접이 있던 대학들이 동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이렇게 있었는데요. 동국대도 사라졌고요. 대구한의대도 이번에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신으로만 승부해야 하기 때문에 내신이 1.4에서 1.6등급대 학생들이 교과에서는 좀 지원이 애매하게 좀 되었습니다. 수능 체제의 경우 경희대는 문이과를 통합을 해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을 보나 뭐 미적 기하를 보나 상관없었지만요. 대구 한의대는요. 문과, 이과가 확실히 수학이 구분이 됩니다. 이과는 수학을 반드시 미적 기하를 봐야 하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은 반드시 확통을 봐야 되고 탐구도 사탐을 봐야 되는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계에서는요. 이게 매우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교과 자연계에서 12명 모집을 하고요. 인문계는 4명에서 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구 한의대 인문은요. 올해 많이 몰리니까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고른 기회로 자연계는 5명, 인문은 3명 모집을 하는데요. 교과 자연계 같은 경우는 5명으로 이제 3명에서 2명이 더 증가가 되었고요. 인문행 같은 경우는 2명에서 3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교과 자연 같은 경우는요. 12명에서 14명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인문은 6명에서 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저는 자연계는 3합 5이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3합 4가 적용이 됩니다. 지역균형 자연 같은 경우 3명이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1명인데요. 지역 기회균형 같은 경우 이제 최저만 통과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한의대 종합전형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구한의대 일반 전형 10명 모집을 하는데요. 전년도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인문계는 4명에서 5명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저는 이과 같은 경우 3합 5이고요. 인문계에 3합 4 적용이 됩니다. 지역인재 자연 같은 경우는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줄었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 8명에서 7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기초생활 전형과 동일하게 5명씩 모집을 합니다. 최저는 3합 6 적용을 하고요. 대구한의대 수시 모집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번에 대구한의대 좀 큰 일이 벌어졌죠.
예를 들자면 이제 학생부 교과 자연계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먼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1.35에서 1.46까지 이제 합격선 나왔고요. 교과 면접 전형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학종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1.6에서 1.9등급대에서 합격 라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3등급에서 1.4등급이 나왔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문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인문계에서 좀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좀 펑크가 나왔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4명 모집인데요. 평균 등급이 1.94가 나왔고요. 90%컷 기준 2.34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이제 대형 펑크가 나왔기 때문에 2025년도에 100대 1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최저 통과 비율 때문에 그러는데요. 경쟁률은 20대 1로 이제 일단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요. 최저 통과 비율이 13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제 확통만 보게 되고 사탐만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모수 자체가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차후 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사탐 보는 학생들, 확통 보는 학생들 중에서 2등급대 이하는요, 다 이쪽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요, 1.6에서 2.27에서 합격선 나왔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 1.87에서 2.3등급대가 나왔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요, 1.24에서 1.55가 나왔고요. 고른기회 같은 경우는 1.16에서 1.19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랑 일반 전형 교과를 비교하게 되면 지역인재 전형이 훨씬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 인문계 같은 경우 이제 2등급이 전년도에 합격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1에서 1.2등급대에서 끊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과 지역 인문은요, 1.3에서 1.4등급대, 학종 일반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1.2에서 1.4등급대, 학생부 종합 지역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1.3에서 한 1.6등급대에서 내신 분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한의대 인문은요, 확통과 사탐 규제로 인해서요, 상위권 학생들 모수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경희대 확통 사탐 규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대구한의대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불수능이 아니면요, 1.0에서 끊길 수도 있고요. 올해같이 불수능이 나오면 이제 펑크가 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경쟁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펑크가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5년 크게 몰릴 것을 각오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일반 교과 같은 경우 1.3에서 1.4등급대, 교과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계 1.4에서 1.6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학종 일반은 자연계 1.5에서 1.7등급대, 지역인재 종합은요, 1.6에서 1.9등급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점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의 경우 특목 자사고 비율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목고 3등급대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의대 지원에 따른 혜택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역인재 학종은요, 2등급도 노려볼 만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가 좋다 그러면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전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강점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능 최저를 보게 되면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 확통을 보나 미적을 보나 기하를 보나 상관없이요, 다 적용이 되고요. 탐구도 사탐이나 과탐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에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 각 4등급 이내라고 하는 규제가 들어갔고요. 전년까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전년까지는 한국사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사가 이제는 넣을 수가 없고요. 실제 탐구 점수가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면접 같은 경우 15명 모집에서요, 12명으로 감소가 되었고요. 교과 중점 같은 경우는요, 15명에서 1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요, 이제 23명 모집을 하고요. 지역인재 전형, 투 전형 같은 경우 2명 모집을 합니다. 해화인재 같은 경우 학종에서 5명 모집을 하고요.
이제 1단계에서 5배 모집을 한 다음에 면접 30%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해외인재 전형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3합6 들어가니까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전대의 경우 문이과 구별이 없고요. 또한 동일하게 수능 최저도요 처리하기 때문에 이과 합격이 좀 어려운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해외인재 같은 경우는요. 평균 점수 1.77이었고요. 70% 컷 기준 2.58이 나왔습니다. 학종이기 때문에요. 특목 자사고 비율에 따라 선발 비중이 이제 누구를 많이 뽑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내신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인재 예전에 같은 경우 이제 점수 높을 때는요. 1.2등급, 1.1등급 합격선 나왔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면접 같은 경우 1.26에서 1.29등급까지 이제 합격선 나왔고요. 교과 중점은요. 1.08에서 1.12까지 합격선 나왔습니다. 지역인재 1 같은 경우는요. 1.25에서 1.32등급에서 성적 나왔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원 예상 내신 분포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과 중점 같은 경우는요. 통합 전형이기 때문에 1.1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 같은 경우도 통합 전형이기 때문에 1.2등급대에서 합격선 내신 분포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해외인재는요. 일반고 같은 경우 1.4에서 1.6등급대 그리고 교과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요. 1.2에서 1.3등급대에서 예상 내신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교과 중점, 교과 면접은요. 점수가 매우 높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대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여기는 인문계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자연계 지원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의대 증원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과 지역은 인문계 지원이 많아서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대전대는 통합 모집이고요. 자연계와 인문계 최저 동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문계 내신이 높게 형성돼서 자연계가 매우 불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한테 문의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대 전문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edupaper.kr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강점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를 봐야 하고요. 탐구는 과탐이 적용이 됩니다. 문과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국대 전년 대비 최저 변화는 없습니다. 모두 3합 5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 일반 전형 17명에서 10명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고요. 불교 추천 1명에서 3명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재는 14명에서 16명 증가가 되었고요. 지역인재 기회균형 2명, 농어촌 3명 선발을 합니다. 학종은요, 일반 7명 모집을 하는데요. 이제 8명에서 이제 감소가 되었고요. 지역인재 14명에서 23명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시 상담으로 한의대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경북 대구 지역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은요. 지역인재로 한의대 가기가 매우 유리하니까요. 고1, 고2 때 학종 관리 잘하면 의외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 학종은 이제 8명 모집이었고요. 평균은 1.8등급이었고요. 80% 컷 기준 1.8등급이었습니다. 지역인재 학종은요, 1.8에서 2.0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교과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은요, 1.3등급대에서 합격 라인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지역인재는요, 1.4등급대였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 1.3등급대가 이제 80%컷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1.3에서 1.4등급대에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 종합 같은 경우는요, 일반계에서 1.5에서 한 1.6등급대. 지역 교과는요, 성적이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5등급에서 1.6등급대에서 이제 좀 점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종합도 1.7에서 한 2.0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종합 및 지역 교과 같은 경우는요, 의대 지원에 따른 혜택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 이제 경북 지역이랑 대구 지역의 의대 같은 경우 지원이 폭이 크기 때문에 한의대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신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신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강점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능 최저를 보게 되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하나만 보고요.
삼합 5로 이제 수능 체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제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요, 삼합 6이고요. 농어촌, 기초생활도 다 삼합 6등급입니다. 수학이나 탐구, 문이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문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같은 경우는요, 이제 12명 모집을 하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교과로 16명 모집을 하는데, 동신대는 교과로만 선발을 하고요. 학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전형 교과 같은 경우 1.2등급대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 1.3에서 1.4까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학생 기회균형은 1.74등급대, 농어촌은 1.27등급대가 나왔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지원하기 좋은 전형이기 때문에요. 의대 지원에 따른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1.2등급대에서 끊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역인재 교과는 1.3에서 1.4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의대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 친화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능 체제를 보게 되면 수능 체제는 3기합 5 적용이 되고 있고요.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 이제 과목에 대한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수학은 이제 미적을 보나 기하를 보나 확통보나 상관없고요. 탐구도 사탐이나 과탐 관계가 없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 일반고 교과는 9명 모집을 하고요. 지역인재 교과 15명 모집을 합니다. 학종 같은 경우 학교생활 우수자 전용으로 9명 모집을 하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 6배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 적용이 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의대 종합 같은 경우는요. 평균 성적 1.37등급이었고요. 70% 컷 기준 1.82가 나왔습니다. 일반고 교과는요. 1.19에서 1.24가 나왔고요. 지역인재 교과가 오히려 일반고보다 점수가 더 높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1.16에서 1.23까지 합격선 나왔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는 전년과 변동 없이 1.2등급대에서 이제 합격 라인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교과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의대 지원 확대에 따른 혜택은 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2에서 1.3등급까지 이제 합격 라인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학종 같은 경우 일반고 기준 1.4에서 1.6등급대에서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강점대학입니다. 여기가 좀 특이한 거는요. 일반 전형 모집은 없고요. 지역 인재만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는요. 수학은 반드시 미적 기하를 봐야 하고요. 이제 탐구도 과탐이 적용이 되고요. 수학 필수로 3합 4 이제 최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같은 경우 14명 모집을 하고요. 이제 교과 전형으로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학종으로 지역 인재 저소득으로 이제 1명 모집을 하고요. 논술로는 지역 인재 5명 선발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지역 인재 같은 경우 전년도 같은 경우 평균은 1.51등급이었고요. 70% 컷 기준 1.51이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의대 영향이 있기 때문에 1.6에서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역인재 논술 같은 경우는요. 3등급 되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의대 같은 경우는요. 의대에 밀려서요. 잘못하면 큰 펑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지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인문계, 수능에서요. 최저를 좀 차별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3합 5가 나오면 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3합 4 전형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강원 인재 같은 경우는 한 등급씩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교과, 학종, 수능 최저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과 일반은 5명 모집을 하고요. 이제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3명, 지역인재 균형으로는 1명, 농어촌 3명, 교육기획군 등으로 3명 모집을 합니다. 교육기획군 등은 이제 3명 신설이 되었고요. 학종 같은 경우 일반 7명, 강원인재로 7명, 강원인재 균형으로 이제 1명 모집을 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는요, 평균은 1.56이었고요. 최저컷 기준 1.64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강원 인재 같은 경우는 1.45에서 1.72까지 나왔고요. 교과 일반 같은 경우 1.17에서 1.21까지 합격 컷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원 인재 같은 경우는요, 1.19에서 이제 최저 컷 나왔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1.51에서 최저 컷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지대 같은 경우는 강원 인재가 여기 교과 일반보다 최저가 더 높게 나온 상황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능 최저가 한 단계 더 쉽다 보니까요. 내신 성적이 좀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교과 같은 경우 1.2등급대에서 합격 라인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반 종합 같은 경우 일반 계약고 같은 경우는요. 1.4에서 1.6등급대, 지역 교과 같은 경우는 1.2등급대에서 합격 라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종합 같은 경우는요. 1.6에서 1.8등급대에서 예상 내신 분포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교과는 인문계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의대 지원 혜택을 크게는 못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명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연계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잘하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좀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수능 체제를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3합6이고요. 여기는 탐구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명대의 최저의 특징은요. 탐구가 미반영되고요. 문이과에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 잘하는 이과가 유리한데요. 영역별 2등급 조건이 다시 부활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3합5에서 3합6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과 지역인재로 16명 모집을 하고요. 농어촌으로 이제 2명 이내에, 기초생활 수급으로 2명 이내 모집을 합니다. 학종으로 이제 SMU 의료인재로 7명 모집을 하는데요. 최저는 전년과 동일하게 3합5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80%컷 기준 1.4등급이었고요. 지역인재 교과로는요, 1.35등급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1.4에서 1.6등급대,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요 1.3에서 1.4등급대에서 합격 라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학종은 자사고, 특목고 지원 유무에 따라 점수 변동폭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3에서 1.4등급대 도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석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석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인문계 수능에서 이제 최저를 좀 나눠서 구분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최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과가 약간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를 보게 되면요, 이제 확통을 보게 될 시에는 이제 3합6까지 나와야 되고요. 미적 기하를 보게 될 시에는 3합7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 중심 11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역인재 12명 모집, 그 다음에 교과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인재 기회균형, 그 다음에 농어촌 각각 1명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종이 없는 전형으로 이제 우석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도 우석대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과 중심 같은 경우는요, 1.14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왔고요.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 1.4등급대에서 합격컷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는 1.2등급대에서 나왔는데요. 지역인재 교과는 2024년 생각보다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2023년도에 1.0등급이었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아마 너무 겁먹고선 이제 못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에는 15과목만 봤기 때문에 실제 1.0이 나왔지만 2024년부터는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41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2025년은요, 약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요 1.1등급대에서 끊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역인재 교과는요 1.3에서 1.4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인재 교과 인문계 학생들 좀 성적이 낮기 때문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광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광대는 교과가 없는 대학이고요. 자연계, 인문계 구분 대학입니다. 먼저 자연계로 갈 시에는요, 수학 필수로 3합6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과탐은 이제 2과목 평균으로 가는데, 이제 자연계나 인문계나 수학에서는요, 이제 구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인문계 상관없이 확통, 미적, 기하 다 어떤 걸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탐구 과목은 과탐과 사탐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는 참조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학생부 종합 자연으로는요, 일반계 전형 9명 모집을 하고요. 인문계로는 4명 모집을 합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역인재 1전형으로 전북만 따로 12명 자연계 모집을 하고요. 광주 전남으로 자연계 9명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1전형 전북 인문으로 9명, 광주 전남 인문으로 6명 모집을 합니다. 먼저 1단계에서 5배 선발을 하고요. 면접으로 30% 이제 적용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지역인재 2전형으로 2명 모집을 하고요. 기회균형 2로 이제 2명, 농어촌으로 3명 모집을 하는데요. 기회균형 2와 농어촌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 한의학과 자연 같은 경우는 9명 모집이었는데요. 70% 컷 기준 1.63이 나왔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1.41 등급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전북 같은 경우 한의학과 자연은요 1.8등급대, 인문계 같은 경우는 1.51등급대, 한의학과 자연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1.51등급대, 광주 전남 인문계 같은 경우는 1.4등급대에서 합격 라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은요, 고교별 학교 수준에 따라 내신 편차가 좀 큽니다. 전남, 전북, 자연 학종은요, 의대 지원에 따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자연계는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1.4에서 1.6등급대에서 많이 이제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인문 같은 경우는 1.1에서 1.3등급대에서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종합 자연 같은 경우는요, 전남은 1.5에서 한 1.6등급대, 전북은 1.7에서 1.9등급대, 인문 같은 경우는요, 전남은 1.2에서 1.4등급대, 전북은 1.3에서 1.5등급대에서 많이 이제 내신 분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사 얘기는 하나, 저 또한 아들이 한의대를 다니다 보니까요, 더 애착이 가는 학과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요, 한의대 컨설팅은요, 제가 가장 많이 흐름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대 2025년은요, 의대 지원에 따른 영향이 있겠지만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교과 일반이나 학종은요, 의대 지원 영향이 좀 미미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문계가 지원 가능한 교과의 경우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한의대 인문교과는요, 아마 논술 전형 제외하고 최고 경쟁률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소 50대 1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연계 학종 일반의 경우 경기권 의대의 학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폭 점수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 학종 지역인재의 경우는요, 이 전형은 인원이 늘었으나 준비가 안 된 학생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큰 구멍 날 수도 있고요. 특목 자서고가 많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반고도요, 학종 좋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의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생기부에 대한 방향성 정말 중요하니까요. 고1 때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은요, 미리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대 지역 학종은요, 대구 경북이 정말 매우 유리합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의대 지원 여파로 인해서요, 자연계 학생들 의대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의대 자연 교과 라인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적기와 자신 있다면 과탐은 포기하고요, 교과 도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요, edupaper.kr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대 2025년 수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웅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